브레이크 가자! 그건 그냥 화풀이가 아니라 형법상 보복운전 범죄입니다. 난폭운전은 법규 위반, 보복운전은 형사범죄. 만약 보복운전 피해자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도로 위에서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가장 먼저 절대 차량에서 내리지 말고 문을 잠근 채로 차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해요. 가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더 위협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증거 확보예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나 음성 녹음, 주변 CCTV, 화면 등 보복운전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해요. 혹시 주변에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받아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답니다. 증거를 확보한 후에는 지체 없이 112에 신고해서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법이에요. 경찰은 보복운전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즉시 출동해준답니다. 이후에는 형사고소를 통해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고 민사소송으로 치료비나 수리비, 위자료 같은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요. 주요 적용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58조 2 특수상해죄. 차량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적용됩니다. 처벌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죄. 차량으로 위협하거나 폭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적용됩니다. 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죄. 차량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처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369조 특수손괴죄. 차량으로 다른 차량을 파손하거나 손괴한 경우 적용됩니다. 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보복운전 피해자의 대응 방법. 차량에서 내리지 말 것. 보복운전 가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위협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차 안에서 문을 잠그고 경찰을 부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거 확보. 블랙박스 영상, 음성 녹음, CCTV 화면,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주변 차량 운전자 연락처를 받아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즉시 신고.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현장 출동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 보복운전은 단순 시비가 아니라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경찰도 즉시 출동합니다. 법률적 대응. 피해자는 형사고소를 통해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치료비, 수리비, 위자료 등도 가능합니다. 보복운전은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단순한 분노 표출이 아니라 형법상 중대 범죄입니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차량이라는 흉기를 이용해 위협하거나 공격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순간적인 분노를 절제하고 상대방의 운전 행위가 불쾌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는 두려움에 주저하지 말고 즉시 증거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본인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결론. 보복운전은 특정 운전자를 겨냥한 고의적 위협 행위로 단순 난폭운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형법 제258조 2, 제261조, 제284조, 제369조 등 다양한 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며 실제 재판에서는 징역형 선고도 빈번합니다. 도로 위에서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보복운전에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전운전은 나 자신뿐 아니라 모든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순간의 분노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보복운전은 어떤 법률로 처벌되나요? 보복운전은 다음과 같은 형법 조항으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258조 2 특수상해죄 110년 징역.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369조 특수손괴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차량은 판례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단순 폭행이나 협박이 아닌 특수범죄가 적용됩니다.
난폭운전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6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가능. 즉, 난폭운전은 대부분 도로교통법 위반 차원에서 처벌되며 보복운전보다 처벌 수위가 낮습니다. 실제 보복운전 판례에는 어떤 사례가 있나요? 사례 1. 상대 차량에 끼어들기에 불만을 품고 급정거 추돌사고 발생 특수상해죄 적용, 징역 2년 선고. 사례 2. 진로를 막고 욕설 손짓으로 위협 특수협박죄 적용, 벌금 500만 원. 사례 3. 추격 끝에 상대 차량을 들이받아 파손 특수손괴죄 적용, 징역형 집행유예.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차에서 내리지 말 것 추가 위협 가능성이 있음. 증거 확보 블랙박스 영상, CCTV, 목격자 진술 필수. 즉시 112 신고 경찰의 현장 출동 요청. 법률 대응 형사고소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가능. 보복운전으로 고소하면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치료비, 수리비, 위자료 등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진행되므로 피해자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 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은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성격과 처벌 수위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난폭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형 중심, 보복운전 형법상 특수범죄 실형 가능. 따라서 보복운전은 단순한 교통시비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 범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반드시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사민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이버 검색 법률 사무소 올인으로 블로그 오시면 다양한 법률 정보 보실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 난폭운전? 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운전하다 보면 보복운전, 난폭운전 같은 말들을 자주 듣게 되죠. 비슷한 말 같지만 사실 이 둘은 법적으로 아주 다른 개념이랍니다. 겉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큰 차이가 있어요. 단순히 거친 운전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지만 이 둘을 정확히 아는 건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정말 중요해요. 이 두 가지 운전 행위가 왜 다른지, 그리고 어떤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지 정확히 알아두는 게 필요해요. 도로 위에서 혹시 모를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미리 알아두면 좋겠죠? 오늘은 중학생 친구들도 이해할 수 있게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모든 것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구분하자면 보복운전은 대상이 특정 운전자이고 행위 동기는 보복복수 목적이며 법적 성격은 형법상 특수범죄이고 대표 사례로는 급정거, 진로방해, 고해 충돌 등이 있습니다. 난폭운전은 대상이 불특정 다수이고 행위 동기는 습관적, 충동적, 과실 중심이고 법적 성격은 도로교통법이며 대표 사례는 신호위반, 난폭 차선 변경, 과속 등이 있습니다. 나를 겨냥한 위협. 보복운전은 어떤 행동을 말하나요? 보복운전은 특정 운전자를 대상으로 보복하거나 위협하려는 목적으로 차량을 이용해 위험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다른 차가 끼어들었다고 화가 나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급정거하거나 고의적으로 상대방 차 앞을 막아 천천히 가는 행동들이 보복운전에 해당해요. 심지어 창문을 열고 욕설을 하거나 위협적인 손짓을 하는 경우도 보복운전으로 볼 수 있어요. 보복운전의 가장 큰 특징은 특정성이에요. 불특정 다수에게 위험을 끼치는 게 아니라 딱 정해진 한 사람을 겨냥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이죠. 저 사람한테 복수하겠다는 명확한 고의성도 핵심적인 특징이고요. 마지막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는 위협 행위가 반드시 포함돼요. 급차선 변경, 차량으로 진로 막기, 상향 등 난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위험. 난폭운전은 또 무엇인가요?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에게 위험을 끼치는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운전 행위를 말해요. 보복운전처럼 특정인을 노리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운전 습관들을 통칭하는 거죠. 도로교통법에서는 난폭운전을 9가지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급차선 변경,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이 모두 난폭운전에 속해요. 이러한 행동들은 도로 위의 다른 운전자들에게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답니다.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 대상, 반복적인 행위, 그리고 도로교통법 위반이 핵심 특징이에요. 가장 중요한 차이점. 보복운전은 범죄, 난폭운전은 교통법규 위반이라고요? 네, 맞아요.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바로 법적인 성격이에요. 보복운전은 범죄로 취급되어 형법의 적용을 받아요. 특정인을 해치거나 위협하려는 고의성이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죠. 반면에 난폭운전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돼요. 물론 난폭운전도 위험하지만 보복운전처럼 특정인에게 복수하려는 목적보다는 운전, 습관이나 순간적인 충동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차이 때문에 처벌 수위도 크게 달라진답니다. 보복운전 얼마나 무겁게 처벌받을까요? 보복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범죄이기 때문에 처벌이 아주 무거워요. 차량은 판례상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일반 폭행이나 협박이 아니라 특수범죄가 적용될 수 있어요. 이 말은 더 엄중하게 처벌된다는 뜻이죠. 만약 보복운전으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면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어요. 차량으로 위협하거나 폭행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면 특수폭행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고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특수협박죄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차량을 파손했다면 특수손괴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실제 사례를 볼까요? 상대방이 끼어들었다고 화가 나서 급정거를 해서 추돌사고를 유발한 경우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기도 했어요. 또 진로를 막고 욕설과 위협을 가한 운전자에게는 특수협박죄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기도 했고요. 순간의 분노가 돌이킬 수 없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해요. 난폭운전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난폭운전도 물론 처벌을 받아요. 하지만 보복운전보다는 처벌 수위가 낮은 편이죠.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6조의 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여기에 더해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도 있답니다. 보복운전이 형법상 범죄로 다뤄져 징역형 가능성이 높다면 난폭운전은 주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거나 면허 관련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고 이해하면 쉬워요.